7번 답은 봐봐. 보이지? 직각삼각형 ABC에서 중점이면 결국 연결하면 이 외접원을 가지면 이 M은 외접원의 중심이지. 그래서 메시 기본 성질이지. 세 개 길이가 다 같을 거니까 뭐 큰 문제 없이. 그래서 이 각을 베타라 놓으면 요게 또 베타 그렇게 되고. 그래서 뭘 구하겠냐면 DCM 어디 갔어? DCM. 그래서 결국은 수직 이등분에서 이등분에서 만나는 크기가 D. 여기 그러면 베타. 각을 이등분 했으니까 여기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각이 베타고, 그 다음에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각하고 이 각은 같냐 틀리냐? 아니지.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 각이, 그러니까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놈도 알파, 이 알파라고 봅시다. 각을 이등분이니까 이 몇 알파? 이 알파.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나오냐?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과 같아? 일단은 1번 2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 여기까지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이 두 각의 합은 2베타니까 이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은 외각 같다. 그래서 2베타. 요거는 그럼 같은 말이고 의미가 없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조건식에서 좀 지워볼까? 또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D.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이고 이놈도 수직 이등분선 직각이겠지. 이놈도 직각이고, 그다음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합동이니까 이 각을 아까 전에 베타라고 했고, 우리가 베타만 구하면 되잖아. 또 뭐가 있냐? 이 각이 그럼 2알파인가? 이해되지? 2알파가 썼어. 직각삼각형에서 아까처럼 더해서 한 거였어. 이 부분은 알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각이니까 한 각이니까 나머지 한 각은 뭐가 돼? 이 델타 더하기 2알파가 90도니까 당연히 2알파냐. 여기 봐봐. 이 부분에서 합동이니까 결국 이 부분에 접어서 펴니까 합동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 그럼 뭐가 떠올라?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한 각 외각 같지. 그래서 뭐가 떠올라? 두 번째. 두 각의 합은, 그러니까 이것도 베타니까 이것도 베타지. 그래서 두 각의 합은 나머지. 그러면 이 베타 뭐가 같아야 돼? 이 알파. 그래서 알파 베타 같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뭘 사용했냐라고 하면 뭐 합동, 중학교 2학년거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삼각형이 주어지면 가장 각을 이용해라. 뭘 써? 각이 나오면 두 각의 합은 뭐가 같다? 알파, 베타.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은 뭐 같다? 외각 같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먹지.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알고 나면 쉬운 문제. 네. 처음에 이런 거를 이 기본, 이거 생각보다 이 기본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치우자. 다시 한번 보시면 결국은 뭐 적었다 표현이 합동이겠지. 이제 이때 합동의 가장 기본은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의 외각 같다를 이 문제에서 찾아내면 답이 보여.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나왔을 것 같다. 8번. 응? 왜 없어? 네가 어떻게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 나도 좀 당황스러워. 지금 네가 3학년인데 숙제를 검사해봐도 1, 2학년 태아에서 1, 2학년 애들하고 똑같은 연습. 그래도 1학년 비교하면 안 되잖아. 근데 3학년인데 1학년하고 똑같은 연습, 2학년하고 똑같은 연습. 어떻게 보면 1학년보다 더 못해. 1학년은 야무지게 숙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보는데 잘 못하는 경우. 2학년은 사춘기 개격. 막 쾌활하게도 막 삐딱선을 타는 애들이 맨 나와. 그럴 수 있어. 2학년은 사춘기니까. 근데 3학년은 거의 1, 2학년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어. 그게 뭡니까? 나도 좀 가끔 고민돼.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자, 8번 한번 체크해봐. 챙겨 딱 하면. 정삼각형 OAB. O가 여기 있네. 그래서 OAB가 있고, 그 다음 OCB.
50. 그러면 크게 그려보면 이제 이 문제 갖고 이렇게. 그럼 삼각형 OAB가 정삼각형이야.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52. 그러면 누가 봐도 각을 60도니까 끼면 이제 뭐 이 안에 보통 어떤 부분을 그리라 찾아보도록 하자. 그림은 그렸으니까 굳이 안 나타낼게. 자, PQC P 여기 만나는 교점을 P라고 했나봐. 여러분도 책에 있겠지? PQC 이 각을 말해. 그래서 PQC 뭐 어떤 부분인지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그려보면 이건 60도 직각인가 이 각은 30도 여기 60도 30도 이 부분이 쓸지.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결국은 뭘 끄집어내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네. 그다음 이 각은 60도. 그래서 닮음 합동 보조선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제 치워도 되겠지? 자,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나? 60도. 회전은 아닌데 각을 60도. 그러니까 이 각이 60도, 이 각이 60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의 공통의 부분 이 각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 각은 아니고 뭐가 있을까? B, C, PCP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 연결해? A, AC. 자, AC 아니지 AC보다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요 성분과 요 성분은 같다. 오케이? 정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그럼 이가 ACO랑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은 나는 뭔가 합동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은 같다는 걸 정삼각형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나? 그걸 조사해야 되잖아. 근데 이 각하고 이 각이니까 이 각은 몇 도냐? 그럼 이 각하고 이 각은 같냐? 그러네. 그래서 그러면 색깔을 해서 여기서 최대 포인트는 OBD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네. OBD 보이냐? 그럼 OBD는 한 병과 두 병과 끼인가 되니까 하나 색깔 좀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게 합동인가? 그래서 이 각이 몇 도가 되냐? 90도. 이해되지? 그럼 이 각은 아까 전에 원래 정삼각형이니까 60도. 그럼 이 각은 몇 도? 30도. 이해되지? 아까 전에 하나 찾았어. 이 각을 60도 하고 지웠지? 이 각은 몇 도라고 했어? 30도. 그럼 우리는 삼각형이 아까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한 각, 외각과 같다. 그러냐? 그래서 이 각은 몇 도로 될까? 60도가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보조선을 연결한다. OC가 연결될 때 결론은 정삼각형을 보통 중첩되는 부분 있잖아. 정삼각형과 정삼각형이 중첩됐을 때 그 사이각을 포인트로 한다. 이 문제는 그런 것들을 저번 시간 한번 이런 유사 문제를 좀 풀었는데 이건 좀 다르긴 한데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할 수 있겠지? 넘어가자. 9번은 했던 시험에도 냈으니까 뭐 넘어갈 수 있을지 볼게요. 9번의 답은 50도 똑같아.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다음 10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템플에서 나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중학교 수준으로서 도형까지 줬으니까 더 정확하게 끼인각을 이용해서 삼각형이 3개 나와.
ABC 조금만 삼각형 ABC 아니 큰 삼각형은 아닌데 60도 나중에 여기서 이 두 개만 ABC가 60도고 이 CDE가 60도 정삼각형. 그때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기서 이 두 개만 가지고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였지? 보조선 A에서 D 연결하고 B에서 E 연결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뭐가 되냐? 합동이 되는데 또 나오지? 거기서 다분하게 많이 나오는 그 그림에다가 거기에다가 FBD가 또 정삼각형까지 나와서 CAF를 구해라. 어디까지 구해라? 이놈을 구해라.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것을 찾아내면 이 사이값 요놈 그래서 보는 각이 보인다. 보여야 되니? 한번 이해되냐? 그래서 포조선을 A에서 D, B에서 E 한번 연결해 볼까?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을 X, 이 각을 찾아내라. 시작. 몇 번 문제지? 합동은 10번 문제. 이등변. 근데 의미가 있나?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내 느낌에. 회전 이동하면 똑같아. 아까 지금 이게 60도고 이게 60도니까. 찾은 사람 몇 도? 나온 사람 20도. 자, 요 보조선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60도라는 걸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서 쓸 것을 보면 아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했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각을 구할 때 써먹는데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보자. 그걸 이용할 줄 아는데 P를 보면 요 삼각형 그러지. 그래서 요 각하고 요 변하고 그 다음에 요 변하고 요 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지?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하면 이 각이 60도 이 각이 60도니까 알파 요 놈만 알파 요 놈도 알파 60도 맞지? 예. 그래서 이 비금치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요 주황색 A, B, F하고 C, B, D가 뭐가 되냐? 합동이냐? 예. 합동.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이 30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 각은 몇 도냐? 근데 이게 왜 60도가 이게 여기 70도로 되냐? 예. 이게 70도니까 이것도 70도겠지. 80도인가? 미안 80도. 이래지. 그래서 이 각도 몇 도? 합동이니까 이래지. 80도. 그래서 정삼각형 60도. 그래서 60도를 빼면 뭐가 나온다? 20도. 이렇게 나오는 전형적으로 보조선을 연결해. 아까 이렇게 연결하면 혼선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좀 못 그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결국은 요 두 개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썼는데 이게 FBD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좀 살짝 바뀐 부분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보면 오타가 있어요. 12번에 TA 이꼴 플러스가 아니라 이꼴로 바꿔요. 요거 오타 이꼴 DA하고 DB가 같다. 예를 들어 DA야 이거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BD가 있는데 여기서 연결은 보조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조선. 이거와 이것이 같다 그 뜻이야. 자, 그랬을 때 각 BPD의 크기를 가지고 한번 조사해볼까? 2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 저번 시간에 한번 했으니까 2분이면 천천히 해봐. 전문 사람 와서 어려운 목표 잠깐 보시고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2분 남았네요. 남은 사람 있으면 바로 손 들어줘요. 남은 사람. 손 한 명. 너희들한테 얘가 스톱. 좀 나 이해가 안 된 게 이 문제를 보면 여기만 집중하는 느낌이야. 자, 첫 번째 이 삼각형 ABC가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슬래시를 좀 쳐봐. 좀 진하게. 정삼각형 ABC래. ABC. 정삼각형 ABC. 크게 봐. 자꾸 고개 숙여가지고 이 그림만 보면 어떡해. 여기만 매달아두면 갑자기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또 이반 반일걸? 안 못 본 사람. 정삼각형이래. 그럼 여기 슬라시 치다가 내가 지금 왜 스톱했냐면 풀다가 안 보이지? 안 보이면 천천히 가야지. 여기만 안 보이는데 여기만 계속 끄적끄적하면 뭐할까? 그치? 안 보이는데 여기만 끄적끄적하고 있어. 안 보여. 안 된다 말이야. 근데 지금 학교 시험은 그림 안에 답이 있으니까 막 찾으지만 이건 아니잖아. 자, 내가 왜 스톱했냐면 요거를 계속 끄적끄적하고 있어. 의미가 없잖아. 다시 보면 이게 뭐래? 정삼각형이요. 그럼 너희들은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몇 도라고 써 있어야 돼? 쓴 사람 손 들어봐. 60도. 한 3명밖에 없어. 손들은 뭐 4명. 나머지 뭔데? 일단 뭐 천재야? 아니잖아. 정삼각형으로 했으니까 각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만 계속 끄적끄적하면 안 보이잖아. 그 다음에 결국 여기서 또 요 중점에서 2일이 연결한대. 그러면 이 값과 이것이 같아 안 같아?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그럼 이 값을 뭐라고 써야 돼 일단? 먼저 아무 값이나 알파라고 써. 알파 베타로 쓰든지. 근데 아까 지금 이 값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60도. 그럼 이 값과 이거 같으니까 이놈도 이놈이 합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이건 무슨 삼각형이에요? 연장하면 수직 이등분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 CD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이게 나와야 돼. CD가 뭐라고? 수직 이등분선. 그럼 이 값이 뭐예요? 몇 도요? 30도. 합 아니야? 30도면 이 값도 몇 도요? 30도 아니야? 그럼 BPD가 몇 도요? 30도. 합이잖아. 합동. 아까 이건 60도라고 썼는데 이 값을 알파, 이 값을 알파니까 같네, 이 값 같네, 이 값 같네? 공통이네? 그럼 이건 합동이야. 당연히 이게 30반이 60도라 했으니까 네가 써놨기 때문에 정삼각형 BP하고 AB가 같다. 하나하나 슬래시 쳐가면서 모르는데 조금만 쳐다보면 보여? 답이? 전체를 원하는 건데. 그 다음 13번.
자, 각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만나는 교점 무슨 점이야? 내심에 대해서 연장선분을 쭉 갖겠지. 그 다음에 뭐 i라고 하면 더 좋겠는데 i란 말이 없으니까 결국 a에서 이 각 이등분선에 이 C에서 이등분선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 다음에 요놈에서도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보통 이런 거 수선의 발 내리잖아. 그러면 각을 이등, 이건 각을 이등분했어. 충분히 이해돼. 자, 여기를 내렸더니 수직, 그러니까 이쪽이 됐을 때 보통 양쪽에다 다 수선을 그어봐, 습관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슬러시 A에서 내린 수선. 여기까지 이제 해석이 됐어. 보통 그림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려보면 양쪽에다 다 수선을 그리는 걸 추천해. 또 한쪽에다만 그리지 말고 수선 나왔을 때 습관적으로 그려봐. 그려봐. 습관적으로. 수선을 그릴 때는 습관적으로 양쪽에다 다 해봐.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각을 이등분했는데 이 삼각형이 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아무 말도 안 나왔어. 그러면 요 각을 이등분 이놈을 정토니까 너희들이라면 각을 이등분했잖아. 근데 수직이야. 그럼 뭐가 떠올라? 각을 이등분했는데 수선이래. 중학교 1학년 때 안 배웠어? 작도를 배웠어. 각을 이등분했는데 수직이야. 그럼 뭐가 떠올라? 안 떠올라? 그냥 이등분이요? 아니 각을 이등분했는데 수선이라니까? 여기서 보지 말고 이게 수선이야. 각을 이등분했는데 뭐가 떠올라? 언어가 없어? 수직 이등분선. 뭔 소리지? 못 알아들어? 아 연장하면 수직 이등분선이야. 이건 결국 각을 이등분했잖아. 네가 없는 선, 이 선을 연결해라 이 말이야. 이 문제에서 연결해라 이 말이야. 연결해라. 그럼 이 삼각형에서 이놈 어떤 놈을 말하고 있어? 수직 이등분선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각을 이등분했는데 수직이래. 너희들한테 다 배운 거 설명하고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그럼 이쪽도 똑같이 그걸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 이놈을 수직이면 수직 이등분 아니야. 그럼 이 길이에 이놈은 뭐야? 중점 연결이지. 중위가정. 그럼 이 길이에 몇 배야? 이놈은 중점 연결이니까 2배가 되겠네. 그래서 PQ가 얼마야? 그럼 이 길이를 뭐 X, Y로 잡아. 뭐 잡아도 되겠잖아. 이해돼? 그럼 이 길이는 얼마? 8. X, Y는 8.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자, A, B, C, D의 둘레가 38. 그럴 때 뭘 구하겠어? B, C의 길이를 구해. 뭐 하면 되지? 이 길이를 C, 이 길이를 뭘로 잡아? B. 요 전체 길이를 A.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라고 한다고? 38일 때 B, C, A를 구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수직 이등분선이라 했으니 조건이 있어야 되지. 요거는 중점 연결이지만 수직 이등분에서 요놈의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C면 이놈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C. 이해되니? 그 다음 여기서 이놈이 수직 이등분이지 또.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뭘 확인할 수 있어? B라고 할 수 있지. A? 그럼 A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A는 B에다가 C. 요놈이 B고 요놈이 C고 아니 C고 B니까 B 더하기 C에서 뭐 빼면 되냐? 8 한 번을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B 더하기 C 뭐가 돼? 같은 말이니까 결국은 B 더하기 C 대신에 B 더하기 C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 A 더하기 8. 그러면 뭐 이 A는 얼마가 될까? 8 2항에 주니까 30 되겠네. 그래서 A는 얼마? 15라고 작할 수가 있겠니? 여기서 다시 이해가 됐으면 치우자. 한번 다시 치워보자. 봐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였냐? 각을 이등분했는데 뭐 그러니까 아주 I가 안 써줬잖아. I가 목표가 아니었겠지. 뭔가 아주 쉽지. 보통 I라고 딱 하면 뭔가 포인트 주는데 I까지 뺐어. 그리고 수선이래. 이런 그림은 수선, 각을 이등분했어. 그럼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 없으면 찾아내고. 각을 이등분했는데 수직이래. 그러면
수직이동. 이건 다 작도해서 너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했던 문제다. 자, 14번은 다 했던 문제야. 그제? TA와 CB의 연장선분을 필요해가지고 했던 기억나지? 기억나고. 15번은 메넬라우스 쓰면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겠냐? 메넬라우스 바로 보이지? 누가 봐도 하사초 보이냐 안 보이냐? 하사초 보이지? 한번 옆에 두고 메넬라우스 했으니까 다시 끄집어내는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 TB 대 BC가 2대 1. 그럴 때 삼각형 ABC 대 삼각형 FD, D의 넓이를 빼라. 시작을 해봅시다. (2분이면) 나올 수 있어요 문제. 2분이면 이 정도는 풀지 않을까? 나올 수 있지? 나온 사람 손? 한 명, 두 명. 메넬라우스를 안 써도 되게 하나? 안 써도 되겠네. 굳이 메넬라우스를 안 쓰고도 확인할 수 있겠네. 어떻게? 이게 ABC에 여기서 원하는 거는 넓이니까, 넓이의 성질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넓이의 기본 성질 한 5개 정도만 떠올리니 선생님 다시 노트 넓이의 기본 성질 5개 내가 했잖아. 한 6개인가 5개 했냐? 한번 찾아봐. 한번 쭉 어디에다 적었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다 노트 넓이의 기본 성질 내가 5개를 설명한 게 있어요. 쭉 어디에다 노트를 했는지 한번 다 한번 펴봅시다. 어디에다? 그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걸 했으면 그게 옆에 있어야 되지 않아? 어디 있어 너는? 너는 어디 있어? 없어? 너는 한번 펴봐. 넓이의 기본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정리들 했을 거 아니야? 없어? 안 보여? 너는 어디 있어? 넓이의 기본 성질. 거기다 있다고? 그럼 2교시 거니까 빼. 2교시 거도 빼봐. 어디에다 했는지 찾아봐. 그것 빼고 다 있어. 어디 있어? 거기에 있어? 근데 네가 이 기회에 한 번이라도 다시 본 적 있어? 그죠? 이거 적은 뒤로 한 번이라도 이거 다시 본 적 있어? 따라? 여기 있어? 오케이? 너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 다른 노트가 집이 어디 있어? 책상에. 너는 어디 있어? 이거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내 소리 아닌데? 너는 어디 있어? 왜 그러냐면 있어? 너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봐봐. 너도 한 번도 안 갔을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이건 알고 모르는 게 아니야. 한 번 보고 다시 정리하려면 봐라. 그럼 내가 봤기 때문에 몇 페이지는 금방 펴거든. 이게 문제야. 어떤 걸 다시 공부했을 때 끄집어내봐라 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그걸 끄집어내라 할 때 바로 그걸 찾은 애는 머릿속에 그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펼치거든. 그 말은 공부를 습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써놓고 한 번도 안 본 애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뒤적여. 그건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애의 성향이야. 공부를 못하는 애들.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본질적으로 시험 문제 풀 때도 바로 적용이 돼. 이렇게 습관적으로 공부를 해놓고 내가 찾아놓고 정리해놓고 내가 한번 펼쳐라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펼친 사람이 있어. 실제 그 애들은 공부할 때 그 강의를 해. 내가 뭘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바로 가서 내가 언제 했기 때문에 펼쳐라 그러면 금방 펼친다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 시험 볼 때 이 문제 지문 이해가 안 될 때 이해하는 방법을 끄집어내는 훈련이 잘 된 애는 한 번 더 읽으면 두 번째 바로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게 잘 된 애가. 근데 아무것도 안 된 애들은 이런 문제 진짜 어려운 지문이 나오잖아? 그러면 두 번 봐도, 세 번 봐도, 네 번 봐도 똑같아. 그런 단적인 예시가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이에요. 너희들한테 모의고사를 보면 실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 보면 너희들은 70점도 안 나와. 그러면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70점이고 공부를 잘해서 80점이 아니야. 70점 이상 90점 80점 맞는 거는 누구나 훈련에 의해서 나온 거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왜? 문제를 그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뭐 뒤로 갈수록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풀어. 이해를 못해서 못 푼다니까? 그러면 문제를 이해를 하는데 두 번 읽으면 이해가 돼야 되잖아. 세 번째는 나왔는데 못해. 금방 내가 왜 찾아봐라 했냐면 그런 훈련을 전혀 안 하고 있구나. 복습한다든지 예습한다든지 너희들은 지금 내가 봤을 때 몇 명이 빼고는 공부하는 패턴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어. 그냥 집에 가서 막연하게 숙제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공부하는 방법, 나만의 공부하는 패턴, 정리하는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금방 내가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했는지 어디에다 적었는지 뭘 했는지를 내 머리가 다 정리돼 있어야 내가 이때 이거 적었으니까 펴봐라 그러면 정말 다이렉트로 0.5초 만에 펴. 왜? 내가 그 머릿속에 정리해놨으니까. 그런 애들이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보잖아. 두 번, 세 번 읽을 때 바로 해결이 돼. 근데 이런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근데 학교 공부는 그걸 안 끄집어내도 풀 수 있다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학교 문제를 푼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야. 학교 시험은 그걸 안 끄집어내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안 가도. 지문을 두 번 이상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지문을 두 번, 세 번 읽어도 아까 좀 그랬잖아. 습관이 안 되면 이 문제를 이렇게 볼펜만 왔다 갔다 한다니까. 못 푼 애들이. 이런 문제 못 푼 애들이 볼펜만 왔다 갔다 해. 왜? 아까 습관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보통은 처음에 지문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가서 전체를 보고 판독하고 하나씩 해결하고 안 되면 또 가거든. 전체를 보려는 그거는 평소 공부의 스타일이야. 충분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 누가 노트 정리를 해라 그러면 나 같으면 뭐 수학이 됐든 뭔 과목이 됐든 나만의 노트 정리도 하고 집에 가서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의 정리는 이렇게 해놔야지. 간략하게 뭐 한번 쭉 복습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숙제를 안 내줘. 숙제를 하다 보면 그런 공부의 패턴이 안 나와. 근데 왜 그러면 갑자기 숙제라도 내가 하게 하냐? 전혀 안 하니까 이걸 시키는 거거든. 공부를 하는 패턴이 잘 돼 있으면 나는 숙제를 내줄 생각이 없어. 실제 집에 가서 내 공부를 해야 돼. 내 오늘 이거 쫙 배웠어. 그럼 내가 나만의 노트 오늘 이거 했으니까 이거 정리해놓고 다음에 이거 나면 이렇게 해서 딱딱 패턴을 정하고 내 공부 패턴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10시 되면 이거 하고 11시 되면 이거 하고 12시 되면 이거 하고 1시 반이면 자고 아침에 7시 일어나면 내가 뭐 하고 이 공부에 나만의 패턴이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숙제를 막 쳐여오면 그 패턴이 다 깨지는데 근데 안 돼서 아예 안 해. 그러니 어떻게 했어. 숙제를 내주는 거지. 해와라. 숙제는 너희한테 그런 패턴을 그래서 학원 안 다니고 그런 애들이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학원 안 다니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수능 만점을 맞는 거야. 학원 맨날 학원 다니고 어려운 학원 대치동 가서 막 그런 애들 수능 만점 나오지 않아 절대. 그 애들은 그렇게 배워. 패턴 누가 습득시켜놓고 그거 반복해서 푸는 훈련에 그런 대치동에서 수능 공부한 놈들 중에 수능 만점짜리 있냐? 없어. 안 나와 절대. 지금 안에 공부한 패턴을 만든 적이 없는데 전부 다 푸시해가지고 수동적으로 만든 애들 거기서 미치도록 공부하는 애들이 뭐 점수 어느 정도 나오고 한두 개 틀린 정도 나오지 수능 만점 안 나와. 그거야. 내가 금방 근데 몇 명은 지가 뭘 했는지 어디에 뭐 나왔는지 아니까 바로 펼쳐봐라 펼치거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패턴이 되고 그런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자기만의 공부한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숙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안 되잖아. 근데 숙제하고 상관없이 안 하고 있잖아. 자, 보조선 하면 길이비가 넓이인데가 넓이의 기본 성질이니까 A, B, C 요 B, C를 F를 S로 하면 1대니까 A, B, C는 ES. 그
그 여기는 1대 3이니까 이건 3S. 그래서 넓이는 2대 3. 보조선. 그래서 예,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니까 이 PF만 연결하면 넓이의 기본성질은 초스피드하게 풀렸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16번은 평행 이동하면 회전 이동한다는 거 기억나지?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넘어갑시다. 안 얘기하니까. 잔소리는 진짜 안 하고 싶어. 근데 너희를 보면 아직 지금 뭔가 피부를 안 닿지 않는 느낌이 이 선생님이 느끼는 공부의 열정, 목숨을 건다라는 말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와. 힘들어하는 게 그냥 보여. 공부를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좀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한 건데 여기서 듣고 또 정신 차리면 좋은 거고 그냥 이걸 또 잔소리를 느끼고 그냥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나다 그러면 또 끝나는 거고. 올록 n 다각형의 각인 삼각형 결정 조건은 n-1. 그래서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이기탄 2변 빼고 요게 남은 편이지 1이냐. 그래서 n각형 중에 점 3개 뺐으니까 n-3. 그래서 대각선의 수는 n-3.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대각선의 총 개수는 뭐냐? 2분의 n-. 근데 삼각형의 개수? 자, 대각선의 총수에서 한 꼭지점에 n-3을 그었을 때 대각선의 총수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n-3이고 그 꼭지점의 개수가 n개고 좌우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2로 나누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삼각형 개수는 그리고 그 삼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뭘 말하냐? n-2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삼각형의 개수는 뭘 말해? 한 꼭지점에서 그은 삼각형의 개수를 말하고 있지. 한 꼭지점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그 내각의 총합은 거기다가 한 삼각형이 180도니까 다 했다. 외각의 총합은 몇 도냐? 무조건 모든 n다각형은 다 360도지. 그건 다 이해될 거라고.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를 조금 포인트라도 여기서 다른 하나 끄집으니까 여기서 하나 삼각형인데 요거를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좀 다른 방법을 하나 할게 문제네. 요걸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언제 나오지 이게? 중1 때 나오지. 근데 자 정 n 다각형이라고 합시다. 정 n 다각형. 정 n 다각형. 그걸 이제 필요한 건 아닌데 한 내각 여기서 내각인데 이거는 뭐 다른 거니까. 그랬을 때 이걸 한 원주상이 정 n 다각형을 해보면 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찍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정 n 다각형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 이런 거 맥각형이지. 정 팔각형 같은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정 팔각형 같은 걸 n 다각형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원주상에 n각형을 딱 적당히 정확히 찍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각선과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대각선과 대각선의 만나는 이 교점을 봤을 때 이 교점이 의미한 거가 어떠냐면 두 대각선의 교점이 물어볼 때도 있거든. 총 n다각형일 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따라서 문제일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의 교점의 개수도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한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뭐였냐? 이 교점의 개수보다 여기 봐봐. 총 팔각형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만들었을 때 A, B, C 1, 2, 3, 4 그러면 5, 6, 7, 8인데 질문 하나 하면 이 8개인데 임의의 세점 임의의 세점으로 만들 수 있는 임의의 세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몇 개냐?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몇 개야? 어떻게 말하는지 답이 어떻게 있을지 임의의 세점으로 이 정 n다각형 팔각형인데 임의의 세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몇 개냐?
세 점을 찍으면 삼각형이 되나? 예. 그러면 8 컴비네이션 3이 되냐?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나중에 요것에서 조금 늘어나서 요거 내가 2번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내가 질문하면 됐어. 뭐 8, 7, 3은 얼마야? 계산할 수 있지? 3패 8, 7, 6 약분하면 8, 7에 그래서 총 56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그러지 않냐? 56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이웃한 두면 이런 것도 삼각형이 되고 이런 것도 삼각형이 되고 그러니까 만드는 세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결정돼. 여기까지 됐어. 근데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자 그러면 혹시 정팔각형이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직각삼각형이 몇 개야? 직각삼각형은 몇 개냐? 질문할 수 있지. 물어보는 거니까. 내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냐? 몇 개야? 24개. 왜 24개야? 아니 질문했는데 갑자기 아니 그러고 해버리고 첫 번째 24개라 말한 사람 금방 있지 않았어? 그 다음 또 몇 개? 어? 30? 아 뭐 정확히 안 들려. 32개 또 없어? 24, 32 끝이야?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삼각형이 일단 나중에 가장 많이 과학보다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야. 의미의 다각형이면 좀 안 돼. 그래서 정다각형으로 바꿔. 그것뿐이야. 그러면 대각, 둔각, 직각을 물어볼 수 있어서 물어본 거니까. 한번 확장해보자면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요 삼각형이라고 줬잖아요. 정팔각형 34개? 24개. 자, 설명은 왜 24개지? 한 원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자리 반대편에 있는 대각선을 이용해. 뭐 예를 들어서 2를 고정하면 반대편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 네. 그걸 말하고 싶다. 근데 그게 원의 지름이잖아요. 원의 지름에 그러니까 원의 지름에서 그 한 점을 이으면 그게 직각삼각형이 될까? 한 점을 이으면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케이. 한 대각선이가 6개 6개 있다. 그러니까 대각선이 4개니까 6, 4에서 24. 그래서 6 곱하기 4에서 24다. 등동댕.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자, 경원아 보고 있냐? 어?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말해. 피곤해? 이게 어려워? 어렵지 않아? 어려워? 근데 안 봐. 봐야 되지 않을까? 봐잉? 그럼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결정하면 뭐 좌우로 3개, 3개에서 6개 있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두 번째로는 둔각과 예각이 있거든. 근데 둔각을 구하면 예각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예각을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게. 예각, 그러니까 모든 삼각형의 이 안에, 이 56개 안에는 직각과 둔각과 예각으로 이루어진 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모든 삼각형은 직각, 예각, 둔각으로 이루어졌다. 주영아 듣고 있냐? 그러면 직각을 구했는데 이 세 개를 합치면 몇 개야 돼? 56개까지 나왔지? 예. 그러면 둔각, 예각을 구해봐라 했을 거 아니야? 예. 자, 이 두 개를 구해보자. 시작. 이거 봤지? 3분. 예각 삼각형의 개수와 둔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자.
둔각 A가 왜 뭐가? 어? 16개. 찾아보자. 그러면 둔각이 16개면 직각은 이거 빼면 나오겠네. 그건 그러니까 둔각은 또 답일지를 모르지. 또 찾아보자. 아이! 나는 잠깼을 거라고. 스물네 개. 그럼 이거 또 결정됐겠네. 16개, 24개. (30초) 나왔어. 뭐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고. 천천히. 16개, 이쪽 2표. 아직 안 나왔어? 그럼 말할 수 있잖아. 왜 안 할까? 나는 이게 힘들어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고 내가 말했는데 사람은 너희들 공부하는데 30초에서 3분만 어떤 문장을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쳐다보면 이 내가 강조한데 정확하게 어떤 지문을 내가 왜 타임을 하게 된 이유가 수학적 성질을 한 문장을 최대한 3분 동안 헛생각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헛짓거리 안 하고 정말 집중해서 이 문제만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하잖아? 그럼 바뀐다니까. 이거 몰라. 이건 안 해봤잖아. 바뀌어. 뭐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3분 동안 지치지 않고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야. 효린아. 근데 보면 한 30초에서 20초 사이에 딱 집중을 떨어뜨려. 그럼 눈깔이 풀려. 눈이 풀려. 사고가 풀려. 행동이 풀려. 그럼 나머지 2분 동안 헛생각 하겠지. 잡념 아니면 아무 생각 안 하고 내려놔버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지 말고 3분 동안 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답이 안 나와도 내가 지치지 말고 가. 그냥 3분 동안. 경원아 3분 동안 가라니까. 피곤해서 가봐.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 뇌는 알아. 네가 열심히 끝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걸 훈련하다 보면 이 뇌는 인간의 뇌는 정말 대단해. 자기가 스스로 반복해서 내가 10초 만에 그만뒀는데 계속 반복하면 3분 동안 지치지 않고 가는 훈련하면 너희들 언젠가 문제를 줄 때 남들은 학교에서 금방 나오자마자 때려치울 때 너희는 끝까지 그 문제를 달라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니까. 보게 돼. 옆에 있는 놈들 학교에서 보면 하나 주제 주잖아? 그럼 한 10초가 안 돼서 막 이야기하고 정신없고 때려치고 헛소리하고 막 집중이 산만될 때 반드시 너는 그 문제를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끝까지 가. 그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타이머를 하는 거야. 집에 가서 타이머 놓고 한 문제 풀 때 항상 해봐. 선생님 부탁이니까. 하면 답은 24개. 이게 아니다. 자, 그러면 주한이가 24개를 했네? 어떻게 해서 24개, 근데 마지막 바꿔버렸어. 16개를. 바꿨잖아. 그래서 자, 우리가 왜 20, 그러면 둔각과 예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둔각은 뭐고 예각은 뭐야? 정확하게 적으니까 둔각은 한 내각이 몇 도? 둔각이. 모르면 안 되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한 내각이 90보다 크고 180도 작을 때 둔각이라 하고, 예각은 세 내각이 모두 100도보다 작아야 돼. 90도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둔각을 찾을까 예각을 찾을까 고민했을 때 그 두 개가 명확하게 그러면, 자, 둔각은 정확하게 지층돼 있어. 한 내각이 몇 도면 돼? 90도보다 크고
180도에서 작아야 돼. 그 말은 뭔 말이야? 아까 직각으로 넘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세 점이 되겠지? 반드시 선을 하면 한쪽에 치우쳐야 돼, 안 치우쳐야 돼? 이렇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요렇게 있어야 뭐가 된다는 이야기야? 둔각이 되구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를 고정. 자, 뭘 고정해? 이를 고정하면 이쪽 이렇게 치우치거나 이렇게 치우쳐 있거나 이렇게 치우치니까 세 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지. 몇 가지야? 3가지. 이해되냐? 그럼 이쪽도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근데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아까 여기서 조금 다르게 했지만 요거 봐봐. 이를 고정해서 이쪽 방향만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했으니까 여기 몇 개? 3개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은 요 놈을 고정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 보면 되잖아. 그제? 이해되냐? 그니 여러분들이 E를 기준으로 한쪽으로만 바라보고 몇 가지? 3가지. 2도 한쪽으로만 바라보고 3도, 4도, 5도 이쪽에서만 나온 걸 바라보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3가지에다 뭘 곱하면 돼? 총 8을 곱하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 나와? 24가지가 결국 무슨 삼각형이 된다? 둔각이 된다. 둔각이 어떻게 되냐? 아까 말도 한 내각이 90도보다 크고 180도가 된다는 말이 이 도형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질문하는 법이 그거야. 둔각이 뭐냐?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질문 없이 이렇게 짝대기로 찾고 있어. 이렇게 그 질문 없이 그냥 노가다처럼 쳐다만 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보이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해서도 감각적으로 둔각이 한 내각이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는 정의로부터 어떻게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서 규칙을 찾으면 쭉 쓸다 보면 그 말과 상관없이 24개가 나온 사람은 내가 대답을 안 해도 그 규칙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질문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노가다 뛰다 보면 그 개수가 나올까?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찾는 사람은 그나마 이 둔각이 갖고 있는 정의에 따라서 충실히 풀고 있다. 그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안다는 거거든. 이런 것조차도 질문하고 답변하는 훈련이 머릿속에 지문이 3분 동안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3분 동안 사고가 없어. 그냥 이것만 멍하니 쳐다봐. 그러니까 지쳐. 몇 개 찾다가 귀찮아. 그러니까 안 해. 그게 너희들이 현실이야. 안 해. 귀찮으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사고가 늘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언어가 있으니까 늘어나면 귀찮은 게 없이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가 없으니 언어가 없으니 질문할 것도 못하고 답변할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3분 주면 노가다 뛰다가 몇 개 찾다가 귀찮아지니 똑같이 칠판만 쳐다보고 있거나 연필 듣고 그저 하다 끝난다면 그게 현실이야. 다시 말하면 학교 공부는 아니지. 학교 공부는 그냥 이거들 풀면 풀린 거니까 답습에서 그런 공부를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 생각을 버려. 다시 말하지만 그걸 제일 잘하는 방법은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독서야, 독서. 이런 사고가 뇌가 늘어나려면 이 머릿속에 수학적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야, 독서. 잔학계나 시독때 없이 수없는 책을 읽어야 너는 뇌가 늘어나.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어려운 문제 몇 개 푼다고 뇌가 늘어나지 않아. 뇌 늘리려면 그러면서 책의 수준도 올려. 어려운 책도 읽고 난이도 있는 책도 올리고 처음부터 하지 말고 올려서 이거 중3 때 정말 빈 시간에 무시 많은 책을 읽게 돼. 이 말 듣고 책을 선택해서 한 사람 한번 이야기 순대로 나는 선생님이 전에 처음부터 책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내가 독서 목록청에서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을 읽고 있다. 처음 들어봐? 내가 독서에 대해서 강조한 게 처음 이야기?
진짜 내가 입안에서 독서의 강조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1, 2학년은 하루에 일주일이면 책을 많이 읽으면 되지만 너희는 시간도 없으니까 한 두세 권 정도에 정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안 했나? 했을 것 같은데 꽤 전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한두 권, 두 권 이상, 뭐 세 권까지 좀 그래도 꾸준하게 읽기를 한다. 지민이 해? 안 읽지. 그러면 너희들은 뭐가 생겨?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이런 지적, 그러니까 외적 이게 성장이 안 오면 너희는 뭐가 드냐면 거기에 당위성이 안 나오잖아. 그럼 너희들은 뭔 생각이 드는 줄 알아? 내가 왜 굳이 이런 공부를 하지? 내가 여기서 그러잖아. 성적이 안 나오면 과학고도 안 갈 건데, 내가 영적고도 안 갈 건데 내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내가 왜 힘들게 이런 공부를 왜 하지? 그런 대답을 던질 때 이런 지식이 없으면 정말 눈에 보는 단편한 지식의 답을, 그 답은 자기가 편한 답을 찾는다니까. 나 과학고 안 갈 건데? 그럼 내가 이런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내가 굳이 힘들게 이런 학원을 다녀야 돼? 이런 답이, 이거 짧은 답이 막 나와. 그래서 설득을 그런 식으로 해. 이런 공부를 왜 하는지를 그런 단편적인 답으로 오는, 이 사고가 얇으니까 그런다니까. 사고가 넓어지면 이 공부하는 이유도 충분히 크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돼. 뭐 들어있는 지식이 없는데, 언어가 없는데, 이런 공부의 당위성이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맨날 떠들어봤자 누구한테는 봉화 메아리밖에 안 되지. 떠들어라. 나는 결국 이거 아닌데. 또 반대로 나는 과학거나 영재학을 가기 위해서 이 수업을 열심히 들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그것도 옳지 않아. 절대. 과학거나 영재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여기 앉아서 이 수업을 들어야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말하잖아. 누구의 사고를 읽고 어떤 자리, 내가 말했잖아. 이런 수업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니까. 내가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내가 정해서 내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거 딱 하고 어려운 거 나올 때마다 도전해서 그걸 찾아내면 이 학원을 이 수업을 못하게 들어.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들어야 될 이유는 과학거나 영재고를 가기 위해서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새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그걸 내가 어떤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보는 시야도 넓고 생각도 들어가고, 그리고 안 보이는 걸 보고 있고 생각이 넓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은 언제 기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점밖에 없단 말이야. 너희가 초등학교나 저학년 때 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안 됐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고를 늘리는 시점은 지금 이 시점이 너희한테 마지막 보루야. 이 중학교 3학년 딱 끝나버리면 너희 인생 다 끝나. 거의 가. 내가 장담컨대 이 중3 과정 끝나면 너희 인생은 거의 100살까지 가는 과정이 결정된다고 나는 단언해도 살아보니까 그래. 살아보니까 고등학교는 시간이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이 중3 때 결정한 이 시야에 모든 앞으로의 삶이 바뀌어. 따라가. 그건 내가 수없이 보고 몇십 년 동안 느끼는 감정이야. 그래서 너희한테 무리하더라도 이런 공부를 시키는 거야. 좀 힘들어도 해보라고. 자, 또 외심, 내심은 다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처음 들어보면 안 되지. 처음 본다고 하면 안 돼. 끝나겠어. 자, 방심 처음 듣나? 그건 아니지. 두 외곽에 각이든 무선에 그쪽 뭐 해가지고, 그럼 방심 몇 개 있어? 3개. 끝나지? 그래서 내심, 외심, 방심, 수심, 무게중심. 그래서 50이 한 번 더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그때는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했고, 이거는 그런 전체적인 성질 하나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산을 붙이자면 거기에 다각형으로 내분점, 외분점, 뭐 우리가 배웠던 거 하나 간단하게 하고, 지교좌표, 그 다음 간단한 사각형의 성질이고, 이것도 다 배웠던 것 같고, 그래서 사각형의 성질 뭐가 나오지? 사각형의 성질로 한번 적어보자. 어떻게 적나? 사각형의 성질, 사각형 순서가, 그 다음에 사다리꼴 나오냐? 그 다음 사다리꼴 나오면 뭐 나오냐?
평사 나오냐? 평사 나오면 뭐 나오냐? 마름모 나오나? 마름모와 직사각형 나오나? 이 두 개를 합쳐서 정사각형. 그리고 사다리꼴 밑에다가 하나 새끼를 또 치재. 이번 밑에다 등변 사다리꼴. 근데 말이 등변 사다리꼴이지만 총리는 좀 독특하지. 양 밑각이 변이 갖다가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옆면이 나머지 다른 두 변이 같다고 해서 사다리꼴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라고 바뀌어? 이 사다리꼴이 총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바뀌어버렸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뭐가 같다고? 양 밑각이 같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양 밑각이 같다, 이 공리적 성질에서 밑각이 같다는 말을 쓰는 순간 이거는 논리적 성질에서 종리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독특한 게 종리 중에 종이를 끌고 간 게 요놈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 종리를 가지고 종이로 받아들이는 게 세 가지가 있어. 해석해서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라고 평균값이란다.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종리가 있고 최대 최소 정리. 그리고 요놈.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이는 어디서 와야 되냐면 공리적 성질에서 와야 돼. 공리적 성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공리적 성질은 약속된 사회적 언어를 수학하는 약속이거든. 평행사변형, 직선, 선분 이런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평사도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같다는 말을 쓰지 않아. 그러면 같다는 말은 반드시 측량과 측정을 해야 돼. 측량과 측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 이게 종리야. 종리는 종이로부터 파생된 실질적인 성질이거든. 근데 봐봐. 등변 사다리꼴만큼은 한 쌍의 대변이 필요하고 양 밑각이 같다. 그래서 이 말이 유일하게 사형적 성질에서 공리적 성질이 아닌 종리를 끄집어 와가지고 뒤에 걸 끌고 와가지고 약속하자라고 하는 거. 이유가 뭘 것 같아? 수학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 나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왜 중요하냐? 수학은 앞에서부터 쭉 진행해 가야지 T쌍에서 오는 건 말이 안 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하위 개념에서 쓰는 수학적 성질은 상위 개념에서 쓸 수 있다. 이게 중요해. 하지만 상위 개념에서 쓰고 있는 수학적 성질은 하위 개념에서 항상 적용한 건 아니다. 이게 수학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자, 우리는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사칙 연산은 어디에서 쓰이는 수학적 성질이야? 실수. 그러면 복소수인 Z1 곱하기 Z2는 실수적 연산이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곱셈은 복소수니까 상위 개념이야. 그 상위 개념에서 쓰는데 이 하위 개념처럼 실수적 성질로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복소수에서 이 곱셈을 상위 개념의 수학적 성질로 보면 하위 개념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사칙연산을 쓰면 돼. 그러니 새로운 약속이 필요해? 필요하지? 그래서 복소수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상위 개념에서 쓴 약속은 바로 다이렉트로 하위 개념으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검증을 해야 돼. 그럼 여기 복소수의 곱은 들어가 안 들어가? 바로 내려가면 깨지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실화더라. 그럼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지? 이런 거는 어떤 개념이야? 복소수에서의 상위 개념이야. 상위 개념. 약속으로 내려가야지 그냥 밑에서 실수적 연산에서 했던 계산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그러면 어느 날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약속했을 때 처음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면 질문할 줄 알아야지. 보니까 종이는 같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성질을 이 공리적 성질을 끌고 와서 약속한 건데 왜 같다라고 해야 되는지 질문해야지. 질문. 근데 질문할 힘이 없어.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애우라니까 애웠어. 그러다 보니까 그 구별하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책에서 종이가 뭔지를 구별 못해. 그러다 애우다가 애운 것이 잘못돼가지고
뭔가 답을 찾는데 못 그러니까 기하가 약한 점이 딱 그거야. 기하에 언어가 없어. 뒤수는 그렇게 안 하지. 뒤를 연산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하가 약한 거는 대부분 기하가 약해 다. 기하가 약한 건 기하를 바라보는 언어가 없어. 언어가 없는데 무슨 기본 성질이 없는데 무슨 문제를 풀어. 그래서 기하가 약한 거야. 또 부모는 상담하면 항상 그 이야기해. 우리 애가 기하가 약하다고. 100명 중에 99명이 그 이야기해. 아니 기하에 언어가 없는데 무슨 기하 문제를 풀어. 못 풀어. 아까 말대로 이 자체 사다리꼴의 평사의 정의도 모르는데 정의가 뭔지 등교 사다리꼴의 정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왜 그걸 알겠어? 몰라. 그래서 기하가 약한 거는 기하에 언어가 없어서 그래요.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를 뭐요? 그냥 처음부터 중1, 2, 3학년 2학기 과정에 약속된 정리 이 책에 있는 것들을 싸그리 통과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중1, 2, 3 2학기 기하 파트를 싸그리 다 외우면 돼. 일단 다 외우면 돼.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50 뭐 무게중심 나오거나 중심 뭐 외심 나오면 거기 나온 거 저 그대로 외우면 돼. 다 통째로. 그럴 자신 있으면 기하가 확 늘어나. 그게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우는 사각형 성질을 잘 안 했으면 좋겠고 예제. 자, 예제 1번 답. 예제 1번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그 내각의 총합이 180도에 그러면 뭐야? 내각의 총합은 어떻게 돼야 돼? 뭐라고? 뭐 곱하기 뭐야? 삼각형? 삼각형이니까 180도 180 곱하기 뭘로 쓰면 돼? n-2 이래냐? 그게 지금 또다 1080도 되냐? 오케이. 그래서 볼록 N다각형에서 한 내각의 삼각형에서 뭐 이거 답 쓰면 되겠고 대각선 그러면 N각형만 나오면 끝나고 그 다음 이해되냐? 그 다음에 답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이건 뭘로 하면 돼? 거기서 보존선 연결하면 끝나 안 끝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뭐 돌아가면 180, 360도 될 것 같고 이 길이는 이 길이 가면 이놈 더하기 이놈 다 더하면 끝나지? 네, 할 거 없어. 다음 연결하면 다 끝나지? 그래서 원의 하나의 둘레와 직선, 그러니까 뭐 실의 직선의 길이를 다 더한다. 다음 3번. 자, 정삼각형 비축. 비교이라고 뭐시죠? 봐봐. 정삼각형 ABC 썼냐?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아까 처럼 한 내각이 몇 도라는 걸 또 H를 해놔야 돼? 90도. 그 다음에 A2하고 DC가 같대. 그럼 누가 봐도 이걸 60도로 썼겠지. 그 다음 이걸 또 몇 도로 썼어? 60도. 그러면 60도로 썼는데 이 각인데 이 변하고 이 변은 같아 틀려. 그러면 이 60도로 쓰고 이놈하고 이놈이 같구나 하는 순간 너희들은 요 ADC하고 뭐가 합동이라는 걸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AB, 이가 합동이 아니야? 합동이겠지? 그걸 못 찾으면 진짜 이거는 아예 지금 이 수업을 듣지 않은 애와 똑같아. 그러면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 각이 알파야 아니야? 그럼 이건 몇 도예요? 이 각은 60도 마이너스 알파지? 그럼 내가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래.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은 뭐일 것 같다?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은 외곽 같다. 그러니까 60 마이너스 알파가 알파니까 이 각이 몇 도요? 60.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래. 그러면 이게 30도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지? 그럼 PP가 얼마래? 그럼 이건 얼마? 그래서 BP는 8이라고 주어진 성질을 분석했을 때 답이 나옵니다. BP의 답은 8. 또 4번. 삼각형 ABC 별 BC의 중점. 별 BC의 중점인데 말이야. 거기 보면 C에서 D가 수선이라는 걸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지? 그럼 이 M은 D, B, C의 뭐와 같다? 외접원의 중심, 외심과 같다. 그러면
PD, MC, DM이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러니까 이 각이 몇 도야? 50도제. 예. 그럼 이 각은 몇 도야? 50도. 그럼 이 각은 몇 도야? 40도. 아 60도냐? 그래서 각 MDE는 몇 도요? 60도. 됐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쪽에서 이놈들 직각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 한 외접원의 네 점이 원중에 갈 테니까 우리는 한 외접원이 있겠지. B, D, E, C가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래서 외접원이 왜? 직각이고 원주각이 같다. 두 원주각이. 그럼 M은 중점이지. 그러냐? 그럼 여기 결국 MD하고 또 뭣도 같아? ME도 같겠네? 그러면 2등변인데 밑각이 60도야. 그럼 이것도 60도.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최종적으로. 삼각형 DME는 정삼각형이네. 몇 도? 그래서 X는? 중등배. 내가 새로운 문제를 푼 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할 때 중학교 1, 2, 3학년만 충실하게 언어, 수학, 특히 기하는 언어야. 언어가 없으면 못 발전해 안 돼. 이 보조선을 끊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수학적 이 기하의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1, 2, 3 책을 미리 말하지만 중학교 1, 2, 3학년 지금 반드시 수학과학 교과서를 헌책방에서 확보해라. 이건 중요해. 헌책방에서 1, 2, 3학년 교과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조만 빨리 헌책방에 아니면 인터넷 뒤져서 교과서 수학, 과학 둘 다 교과서를 습득, 교과서 수학과학 1, 2, 3학년 거 전부 반드시 오기 전에 3월달이니까 3학년은 다 있을 거니까 1, 2학년 것도 있으면 버리지 마. 이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1, 2, 3학년 교과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5종 중에 내가 다른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 더 좋아. 인터넷에서 만약에 PDF로 파일 받으면 수학 같은 과학은 모르겠는데 과학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수학은 반드시 자기 교과서 학교법 말고 다른 학교나 다른 데서 쓰는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거기까지 더. 그래서 5종 교과서 중에 책으로 갖고 있으면 좀 그런데 PDF로 있으면 학부에서 PDF로 시간 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수학과학의 5종 교과서 중에 많이 학부하면 할수록 좋아해. 이유가 있어. 반드시 학부해라. 책 시간 될 때마다. 근데 이제 책으로 갖고 있으면 양이 너무 두꺼우니까 좀 불편하니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자 이건 뭐 초등학교 문제니까 바로 넘어가야 되겠지? 외시면 각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70도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 보조서 하나만 연결하면 되겠는데 뭘 구하겠어? X? 요거 그러면 X니까 이게 X냐? 이 각이 70도냐?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왜 10이니까? 크게 문제. 부분 이게 70도. 이게 몇 도냐? 120도. 140도. 그러면 이게 몇 도? 2등배니까 이게 아니지. 그냥 이 각이 2등배 삼각형이니까 몇 도냐? 40도니까 20도니까 X는 20도냐? 그래서 20도 뭐 이런 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학교 문제였거나 나올 만하잖니.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고 이것도 삼각형으로 종료를 해버렸어. 자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예제 문제는 앞으로 오길 바래. 난 다음 시간에 어디냐 연습 문제 레벨 2부터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레벨 2부터 나갈 테니까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 2개에서 3개는 풀고 나갈게. 내가 잔소리를 안 하길 바란다 이 말이야. 자, 잔소리를 안 하고 싶고 자 어디까지 외우면 되냐? 130페이지까지 외우면 되고 다만 그 예제 문제 한 내가 한 몇 개냐면 15번이나 13번 7번 10번 13번을 풀어주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해와라. 연습 문제 1번까지 해올 수 있겠지? 알겠지? 정원 사람은 잠깨 보고 스톱을 해줘. 거기 카메라 스톱.
눌러줘.